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왜 과거형이냐 하면 며칠 전에 파혼했거든요. 아직 부모님밖에 모르세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한테는 아직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곧 알아차리겠지요. 뒤에서들 무슨 소리를 해댈지 걱정이네요. 이미 남자친구에게 정도 다 떨어졌고 미련도 없습니다. 그래도 위로받고 싶은 이유는 의미 없이 제 청춘을 낭비해버린 것 같아 너무 속상해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낯도 많이 가렸고 시끄러운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건 성인이 돼도 변하지 않는 성격이더군요. 그렇다 보니 퇴근 후에 직장 동료나 친구를 만나 맥주 한잔 하러 가는 것조차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잘 아는 친구가 독서 모임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책도 읽고 와인도 한잔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 성격이 조용하고 느긋해서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와인도 원하면 한 잔 정도 가볍게 마시는 분위기지 회식 자리처럼 시끌벅적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라 좋았네요.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독서 모임이라지만 토론 같은 걸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해진 몇 권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자친구와 저희 독서 취향이 계속해서 겹치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나 싶을 정도로 그 빈도수가 잦았습니다. 그게 화두가 되면서 서로 말문을 트게 되었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네요. 남자친구는 당시 32이었고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반면에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았기에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며 확신을 주더라고요. 남자다운 그의 모습과 포부에 반해서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후로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금세 양가 어른들에게도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도 마쳤지요. 저희가 주로 상대의 성격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면 어른들께서는 저희가 미쳐보지 못했던 점들을 확인하시는 눈치였어요. 양쪽 집안 다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저희가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요. 다행히 서로 뜻이 맞으셨는지 큰 문제 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남자친구도 그리고 양쪽 어른들도 이런 문제로 파혼하게 될 거라고는 결코 생각지 못하셨을 거예요. 파혼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일단 양가 어른들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5남매 중 맞으셨고 어머님은 7남매 중 둘째셨습니다. 아버님을 제외한 다른 형제분들께서는 비교적 남자친구의 고향을 기준으로 서로 가까운 거리에 살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어머님의 형제자매분들은 말 그대로 뿔뿔이 흩어져 계셨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계신 분도 계셨고요. 세월이 세월인 만큼 서로 다른 이유들로 흩어지셨겠지요. 제가 알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척 어르신들이 어디 사는지가 파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선 제가 이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소위 눈도장을 찍기를 바라셨어요. 만약에 제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황에 있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불편했겠지만 최대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식사까지 대접해드렸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마찬가지로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잘 되어 있는 대기업입니다. 그런 게 다 공짜겠어요? 엄청나게 바쁜 곳입니다. 마케팅 부서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당연히 야근이 있고요. 예비 시댁 어른들께 인사하러 가야 되니까 야근은 못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아마 바로 관두라는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선배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하는걸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바빴기에 가정가구 등은 거의 제가 혼자 보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친정어머니 혼자 가구점에 가시게 한 뒤 영상통화 좀 걸어줘. 나 구경 좀 하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은 어쨌든 제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주말이라 해도 제대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님은 계속 어른들께 언제 인사를 갈 거냐며 남자친구를 통해 잔소리를 하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게다가 정작 남자친구는 천하태평인 것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언제 시간이 되냐니까 한다는 소리가 자기 친척들은 자기 얼굴은 다 안다면서 저 혼자 다녀오랍니다. 결혼은 나 혼자 하냐고, 내가 뭐 한다고 혼자 인사를 다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가뜩이나 오빠가 옆에 있어도 어머님 아버님이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한데 그분들의 형제자매들을 혼자 가서 만나고 오라니 말도 안 된다고요. 남자친구는 무슨 소린 줄 알았다면서 생각 좀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방법을 찾아본다면서요. 저는 남자친구가 정말 말귀를 알아들었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이틀 뒤 남자친구가 찾아온 그놈의 방법은 말 같지도 않더라고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어머님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럼 당신이 같이 다녀준다고 하셨답니다. 어차피 다 한 가족이 될 거고 명절이며 기념일이며 줄기차게 봐야 하는 사이인데 어색하긴 뭐가 어색하냐면서 이참에 눈도장 확실히 찍고 친해지면 된다고 하셨답니다. 어머님께서 주말 아침마다 노래 배우신다고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시는데 저 때문에 당분간 그것도 쉬겠다 하셨다면서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저더러 진짜 복받은 며느리라고 그러더군요. 어머니한테 잘해드려 진짜 좋은 분이야. 그 소리도 잊지 않던걸요. 이때 뭔가 기분이 싸하고 찝찝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파혼까지는 생각 못했지요. 비록 속으로 망했다, 더 귀찮게 됐다, 차라리 혼자가 나으려나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요. 그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어머님 손에 제 연락처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친척분들과 약속을 잡으신다며 수시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문자를 늦게 볼 수도 있고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걸 못 견뎌 하시더군요. 그럴 때면 전화를 10번이고 20번이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모님께 제가 예비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를 다니게 생겼다고 투덜거리니 부모님께서는 한창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사람한테 왜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냐며 이해할 수가 없다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너랑 결혼한다는 걔는 뭐 하는 자식이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런 건 지가 알아서 중간에서 정리를 해야지 그런 것도 못하는 녀석이냐고요. 제 예상보다 아버지가 화를 크게 내시니까 저도 모르게 중간에서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다니면 된다며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려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튿날 출근길에 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이따 퇴근할 때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몰랐지만 행여나 남자친구한테 욕이라도 하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때릴 거냐고 장난처럼 물었더니 넌 아빠를 뭘로 보냐며 신사답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걱정 말고 데리고 오라셨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오니 부모님께서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삼겹살 파티를 하고 한창 분위기가 좋아지자 아버지께서 남자친구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시더라고요. 옆에서 슬쩍 보니까 종이에는 삼촌, 고모, 이모할 것 없이 외갓집과 모든 어른들의 이름하고 주소하고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하나 손으로 다 정리하셨더군요. 아버지께선 저에게 다 들었다며 어머님께서 그렇게 며느리 예쁨 받으라고 신경을 써주신다니 감사하다 말씀드리라셨어요. 아버지 말씀에 뼈가 있더군요. 남자친구도 느꼈는지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내내 하는데 아버지께서 당신도 사위가 예쁨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리스트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당신과 같이 주말마다 인사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 표정이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당황한 동시에 난처하면서도 짜증도 좀 있었고 차마 싫다 소리도 못하고 아주 복합적이었어요. 볼만하던걸요? 숨막히는 정적이 잠깐 흐르고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남자친구 부모님 쪽이건 저희 쪽이건 어른들께 인사는 둘이 같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상황이 좀 나아지는가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님께도 이를 말씀드렸는지
어머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도 감사했고 대처를 잘해준 남자친구에게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양쪽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일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도 다들 일정이나 사정이 있으셨고 저희도 나름의 스케줄이 있었기에 그걸 또 조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와 상의 끝에 하루에 최대 2분만 뵙는 걸로 정했습니다. 남자친구 쪽 어른 2분이나 저희 쪽 2분이 아니라 양쪽에서 1분씩 해서 총 2분을 뵙자고 구체적으로 조건을 만들었지요. 저희 딴에는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어머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첫 주에는 어머님 여동생분, 그러니까 남편의 이모님과 저희 외삼촌을 뵙게 되었어요. 이모님과 점심을 먹고 외삼촌과 저녁을 먹기로 했었지요. 이모님이 마침 서울 쪽에 나올 일이 있다고 하셔서 그럼 어머님까지 모시고 같이 점심을 먹어도 되겠냐며 남자친구가 묻더라고요. 이모님도 어머님이 안 계시면 어색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식당에 갔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모님이나 어머님이나 성격이 비슷하셔서 오히려 대하는 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이모님께서는 자기 조카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 저는 정말 행운아랍니다. 저는 속으로 남자친구 식구들은 서로를 참 잘 띄워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한편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조금만 겸손했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여자친구가 더 좋은 사람이라던가 서로 행운아라던가 왜 듣기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씩 웃으며 절 쳐다보면서 들었냐며 전 정말 복에 겨운 걸 알아야 된답니다. 저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나요. 예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마디 하기도 그렇고 그래 너 잘났다 라는 기분으로 어거지로 웃어 보이며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시계를 보니까 4시가 다 돼가고 있었어요. 삼촌이랑은 6시에 만나기로 했지만 이동 시간도 있고 저도 좀 쉴 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슬슬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느긋하게 이야기를 좀 더 하자시면서요. 제가 어머님께 저희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중요한 약속이 아니면 취소하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외삼촌을 뵙기로 한 거라 안 될 것 같다 하니 외삼촌이면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라며 자꾸 약속을 취소하라고 그러시더군요. 남자친구까지 옆에서 한번 삼촌한테 전화라도 걸어보라며 저를 채근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날로 미룰 수 있는지 여쭤보라면서요. 제가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무슨 다른 날이냐며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는 어머님 이모님께 양해를 구한 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튿날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걸 받았다면 제가 제때 이 전화를 받았다면 다른 결말이 저와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때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을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회사는 보안상 회의 때는 회사에서 지급한 기기 말고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평소라면 1시간 정도 걸리던 회의가 그날따라 한 30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핸드폰을 보고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62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요? 게다가 장문에 문자를 4통이나 보내놓으셨더라고요. 말이 문자지 이건 거의 편지나 다름없었어요. 당황한 제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남자친구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왜 어머님 전화를 안 받냐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일부러 안 받았겠냐고 회의 중이었다니까 갑자기 회사 욕을 합니다. 무슨 회사가 휴대폰도 못 쓰게 하냐면서 그러다 부모 죽으면 어쩔 거냐고요. 제가 뭐 사연 쓰면서 회사 내규를 읊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만일의 사태를 위한 대비책이 다 있거든요. 저도 이때는 슬슬 속된 말로 스팀이 오르던 중이라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할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어제 저 때문에 개망신을 당하셨다며 울고불고 화내시고 난리도 아니셨답니다. 어떻게 시댁 식구하고 약속을 잡고서는 뒤로 또 계획을 세워놓을 수가 있냐면서 시댁 어른을 무시하는 처사랍니다. 외삼촌한테 전화해보라니까
전화하는 신용조차 안 하더라면서 이게 다 어머님 알기를 개똥같이 알아서 그런 거라나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제가 직접 연락해보겠다고 했어요. 어머님께 전화를 하니 금방 받으시고는 뚝 끊어버리시던걸요. 처음에는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번이 반복되니까 일부러 그러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더는 안 걸었습니다. 급하시면 다시 하시겠거니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한 5분 있다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지금 저더러 뭐 하자는 거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에 시집 온다는 애가 지 외삼촌 만난다고 시댁 식구를 물먹일 수가 있냐입니다. 제가 무슨 물을 또 먹였다는 말씀이시냐고 같이 4시간이나 있었는데 뭐가 부족하셨냐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미 정신적으로 지치고 예민했던 상태라 어머님한테 내내하면서 애교스럽게 말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시댁 어른들이랑 그쪽 어른들을 한날 보는 약속은 잡지 말라 하셨습니다. 결혼이 코앞인데 그럼 언제 다 인사드리냐니까 그쪽 어른들이야 너 크면서 질리게 보지 않았냐며 이제 시댁 어른들이 저한테 더 중요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너는 결혼하면 그 집에서 아웃이야. 아웃. 그러시는 거예요. 아웃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이제 그 집 식구가 아닌 거랍니다. 저는 죽어도 시댁 귀신이 되는 거라나요. 아니 요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더니 바로 남자친구 어머님이 그런 분이셨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님은 아버님 친척분들한테만 잘하시면 되지 왜 어머님 형제 자매분들하고 왕래를 하시냐 물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시집 오셨으면 어머님도 그 집에서 아웃된 거 아니냐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대답할 거라곤 어머님도 생각을 못 하셨던 모양이에요. 잠깐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저더러 어른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라고 배웠냐면서 저 들으라는 듯이 욕을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곧이어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어머님 얘기를 듣고 걸었구나 싶었어요.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받으면 100% 싸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문제가 피한다고 피해질 문제도 아니다 싶었고 솔직히 어머님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받았습니다. 만약에 남자친구의 전화를 안 받았다면 전화 남자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자친구는 대뜸 저에게 승질부터 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했길래 어머님이 아까보다 더 화가 나셨냐고 저더러 미쳤냐고 일부러 그러냐입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내가 미쳤다고 어머님 약을 올리겠냐고요. 약 올려서 나한테 득대는 게 뭐가 있겠냐고 오빠 눈에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냐고 저도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은 왜 자꾸 억지를 쓰시냐고 내가 무슨 오빠 집 귀신이 되냐고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 결혼하면 명절 때 친정에도 못 가게 하실 것 같다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빠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냐고 오빠 생각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대뜸 여자들은 정말 이상하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그냥 나 잡아 잡사하고 죄송하다 하랍니다. 한다는 소리가 결혼하면 제가 남자친구 보고 살지 친정 식구들 보고 사냐면서요. 이건 또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막말로 자기가 제 친정 어른들한테 인사 좀 안 드렸다고 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겁 안 난다면서 저는 자기만 믿고 살면 된답니다. 아니, 누가 그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냐고요. 그리고 왜 자기가 뭔데 제 친정 어른들을 겁을 안 낸답니까? 들을수록 언짢고 불쾌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친구라도 친정 어른들을 자기가 뭔데 무시하나 싶더라고요. 오빠는 우리 삼촌이나 이모들이 안 무섭냐니까 뭐가 무섭냐입니다. 살면서 몇 번이나 보겠냐고요. 그래서 나도 오빠 친척들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인사 안 드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건 다르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원래 어려운 사람들이고 어려운 줄 아는 게 며느리 도리랍니다.
이쯤 됐을 때는 이미 마음속에 파오는 확정이었어요. 동시에 이런 썩어빠진 사상을 가진 남자가 제 남자친구였다는 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위돌이는 뭐냐니까. 사위돌이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래요. 사위대접은 들어봤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말 질질 끌지 말고 지네 엄마한테 전화나 빨리 하라길래 제가 죽었다 깨나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을 달래가면서 결혼을 하냐고 난 그렇게까지 오빠랑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몇 분쯤 지났을까 진심이냐입니다. 진심이라고 난 아쉬울 거 하나 없다고 했어요. 오빠보다 어리지 돈도 벌지 손해볼 거 하나 없다니까 남자친구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과 다급함이 느껴지던걸요.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크게 만드냐며 그냥 사과만 해달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수습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니 수습할 거 없다고 어머님 혼자 화를 내시던 쓰러지시던 뭐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내 눈앞에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난 아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간 아까워 죽겠다고요. 너네 엄마 성질 더러운 거 잘 알겠는데 나도 성질 더러우니까 그만 건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네 엄마가 성질 안 죽이면 넌 평생 장가 못 갈 거라고 어떤 얼빠진 여자가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겠냐고도 해줬고요. 잘한 것 같은데요. 제 할 말만 다 하고 남자친구를 비롯한 관련된 모든 연락처들을 차단시켜버렸어요. 매달리던지 말던지 제 할 바도 아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이상 시달리기도 싫더라고요. 친정 부모님한테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며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 저번에 그렇게 알아듣게 말을 했으면 똑바로 해야지 멍청한 건 답도 없다며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당신 딸 용기 있다고 멋지다고 그러시던걸요. 이후로 한동안 아버지가 회사에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와주셨어요.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직접 택시를 불러주셨고요. 이 밖에도 아버지가 나서서 저를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래 뉴스에 워낙 흉흉한 소식이 많았기에 부모님이 꽤나 걱정하셨거든요. 지금은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심조심 지내고 있습니다. 한 3달 정도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구정물을 보시거든 피해가세요. 돌아서 가세요. 얼마나 깊은가 궁금하다고 발 담궈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